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형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작성하는 거는 우리 ITQ 실제 시험에서 슬라이드 6번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지금 그림처럼 이제 도형 같은 것들 막 집어넣고 도형에다가 이제 글씨 같은 것들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형들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런 게 이제 6번 슬라이드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이 됐든 스마트 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배치해라. 이때 사용할 글꼴은 굴림체 18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에서 2번. 1번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실행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때 요 효과를 주래요.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 그 효과를 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제 블라인드, 세로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주려면 이런 도형들을 다 그려줘야 돼요. 이런 그 도형들 다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씨 같은 거 전부 다 입력하고 글자 모양 크기 전부 다 바꾸고 나서 이 왼쪽에 그린 이 도형들 있죠? 이 도형들을 싹 다 이제 그룹으로 묶어요. 묶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 주는 거. 2번도 마찬가지요. 얘네들 도형 싹 다 그려놓고 전부 다 이제 글씨 크기 모양 다 지정해놓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그룹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주는 거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요 제목 먼저 입력하고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목을 입력하시오 써있는 부분 클릭해 주고요. 제목 먼저 입력해야죠. 자, D. 프로그램 생성 과정하고 요렇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그러고 나는데 우린 전부 다 이제 도형으로 다 채울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이 틀 겉에 있는 이 선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싹 다 지워지죠. 그럼 여기다 이제 도형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도형을 그릴 때 이런 도형들의 크기가 안 나왔어요. 가로 얼마로 해라, 세로 얼마로 해라 그런 게 없고 시작하는 위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문제지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이 하나의 슬라이드를 절반으로 쪼개놓고 보자고요. 절반으로 쪼갰을 때 지금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작성하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작성하고 작성해 주면 돼요. 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 1번 동그라미 1번 이쪽에서요. 왼쪽에서 이제 도형을 그릴 때도 순서가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문제 이해하고 요 삼각형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제일 처음에 작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할 게 분석 이 도형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성할 게 요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작성할 게 요 뒤쪽에 있는 요 도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작성할 게 요 제목이 들어있는 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얘 작성하고 일곱 번째로 얘 작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화살표에 요 네모색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스마트 아트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덟 번째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요 뒤에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 들어간 이 도형 그릴 거예요. 아홉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 집어넣을 겁니다. 얘가 10번이죠. 10번. 해서 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번 도형을 위치를 잘 잡으면 2번도 크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3번은 요 화살표를 그리는데 요 두 번째 도형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때 이제 1번 도형 그릴 때 요 위에 제목이랑 보세요. 요 제목이랑 시작하는 부분이요. 로자가 시작되는 요 부분에서 시작하면 될 거고 끝나는 부분은 보니까 요 생성 과정 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오면 될 거예요. 요 가운데 사이에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1번 도형부터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도형은 요 로자부터 시작해서 성하고 과하고 요 사이까지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해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도형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형 두 개를 그려서 그 두 개를 이어서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그냥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이제 요 모양을 선택해주고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문제는 가로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회전시켜 주면 됩니다. 회전시킬 때는 이 도형을 선택하고 나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고 뜨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회전하고 있어요. 이 회전에서 이제 왼쪽으로 90도 회전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도형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요 제목이랑 이제 크기 맞추라 그랬죠. 시작하는 위치, 끝나는 위치 맞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위치 보니까 로자 이 부분이고요. 끝나는 위치 보니까 요쯤이요. 이쯤에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문제
이해하고 이렇게 글씨 한번 써보자고요. 글씨를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누워버리죠. 왜 누워요? 원래 얘는 세로로 서 있었잖아요. 근데 90도 회전했기 때문에 글씨도 같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를 이제 똑바로 표시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 이제 만들 때는 어디 가냐?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는 메뉴 있어요. 이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방향에서 우리가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방향 이쪽에 가서 이제 세로로 하게 되면 세로 쓰게 하겠다 해서 문제 이해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문제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세로 방향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 도형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서식하고 이런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옵션이요. 텍스트 옵션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요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죠. 글씨 들어간 그 상자요. 그 상자 선택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요게 이제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갔을 때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거 있죠. 얘도 이제 체크가 돼 있는 거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해제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만약에 두 줄로 나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두 줄로 표시되는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거 요 체크 해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이해하고 이렇게 써 있을 때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얘를 쭉 띄어쓰게 해주면 돼요. 사이뛰기에서 이제 문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끝이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형 요 분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자, 요 도형 한번 그려 보자고요. 자, 분석이라는 것도 이제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도형 선택해 주고요. 그 모양의 이제 도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모양의 도형이 여기 있네요. 우리 T자 모양 생긴 거 얘를 이제 뒤집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 주고 일단은 클릭을 먼저 하세요. 그럼 적당한 크기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T자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 곡선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회전시킬 때 우리가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게 되면 여기 회전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이 회전에 가서 아까처럼 왼쪽으로 90도 회전했더니 곡선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자, 그럼 그 위에 거 오른쪽 90도 회전이요. 얘를 선택했더니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우린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분석하고 이제 글씨 써주면 되죠. 분석이라고 글씨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텍스트 방향 바꿔줘야죠. 그래서 텍스트 방향은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있습니다. 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 텍스트 방향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방향 선택해주고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이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바로 이제 올라오죠. 그럼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이 도형 크기 이제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 도형은 얘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형이 요 모양이요. 요 모양도 집어넣자고요. 자, 이게 보니까 이 도형이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이요. 요 분석이라는 글자랑 비슷한 위치에 있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해서 얘도 이제 도형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화살표 중에 우리 지금 그리고자 하는 게 얘죠.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요. 얘 선택해주고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도 지금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서 회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90도 회전 선택했더니 위쪽으로 올라오는 화살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얘 선택하면 되겠죠. 얘 선택해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너무 높으니까 얘를 조금 낮춰서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요거 말고요. 요 바깥쪽에 깔린 거 요 모양에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우리 도형에 가게 되면 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요 비슷한 모양이 있죠.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얘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쭉 그려주고요. 자, 그림 그렸더니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를 또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서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노란색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두께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께 조정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네모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찾기 하고 그거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사각형 하나 선택해주고
사각형을 이 위에다가 이제 그려줄 겁니다. 해서 사각형 쭉 그려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찾기 하고 그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이 조금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얘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안에다가 그린 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서 조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개의 도형을 살짝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얘 세 개를 다 선택해 주면 돼요.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세 개가 다 선택이 되고 살짝 위로 이제 크기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보니까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 삼각형 모양도 이제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 하나 그려서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회전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도형이요.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삼각형 선택해서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회전시켜야 되니까 우리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서 우리 회전이요. 회전 가서 이제 왼쪽으로 90도 회전 얘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적당한 크기로 이제 크기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또 회전이요. 회전에 들어가서 이제 좌우 대칭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도형이요. 자, 요 도형을 보고 우리는 스마트 아트라고 부르는 거고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이 모양의 우리가 도형을 이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글씨 바꿔주고요. 해서 우리 스마트 아트 들어갈 때는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 옆에 보게 되면 스마트 아트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스마트 아트요.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라는 거 선택하고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똑같은 모양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랑 비슷한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자리에 있으니까 얘 선택하고 그냥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크기를 좀 줄이자고요. 너무 크니까 크기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텍스트하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글씨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텍스트부터 작성하자고요. 얘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쓰고 그 아랫줄로 내려가서 이제 작성을 써야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까지 쓰고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Shift하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Shift 엔터 눌러서 그 밑에다가 작성하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프로그램 그리고 Shift하고 엔터 누르고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는 프로그램 Shift하고 엔터 누르고 실행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줄바꿈할 때 우리가 Shift하고 엔터를 누른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써놓고 여기서 이제 시키는 게 요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3차원 광택 처리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3차원 광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3차원 광택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 아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이곳에 가서 이 삼각형 눌러서 전부 다 나오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 광택 처리라는 거 여기 있어요.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 아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제 도형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크기 조절 좀 해주고요. 근데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전체 크기는 이 삼각형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R자가 오게 만들어주고 이 삼각형이 끝나는 부분 있죠. 그곳에 이제 램자가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크기나 위치를 바꿀 때 이 안에 보면 막 사각형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상자가 움직여요. 이 상자가 움직이니까 요 바깥쪽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좀 더 와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 도형이 이제 끝나는 부분에 램자가 오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R자가 오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최대한 이제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렇게 이제 위치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 높이 좀 바꾸자고요. 세로 높이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줄게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도형 큰 도형 있죠? 얘 그려줄 거예요. 얘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삽입해서 하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고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십자가 모양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십자가 모양 선택해주고 크게 이제 그려주면 돼요. 크게 그려주고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점이 있죠. 요 점을 이용해서 이 깊이 있죠. 이 깊이를 우리가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이제 깊이 조정이요. 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최대한 문제 그림과 비슷한 그 크기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끝나는 부분이 요쯤이요. 해서 우리 워드아트 삽입한 거 있죠? 거기랑 조금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의 크기는 여기서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 앞에 조금 떨어지게, 그리고 오른쪽도 조금 떨어지게 그 정도 크기요. 해서 얘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를 지금 제일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올라와서 뒤쪽에 있는 그 도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얘를 맨 뒤로 보내라.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이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살짝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움직여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정하고 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마트 아트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광택 처리를 한 거고, 이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모양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스마트 아트 선택해 주고요. 자, 해서 우리 똑같은 모양 이제 내려가서 찾아주면 되겠죠. 쭉쭉 내려가서 우리 피라미드 모양, 삼각형 모양, 거기서 이제 이렇게 텍스트 상자 3개짜리. 자, 요게 이제 제일 비슷하네요. 해서 얘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씨 쓰는 이 칸이 한 칸만 있으면 되죠. 해서 그 밑에 있는 거 요 텍스트 상자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요. 해서 텍스트 상자가 한 개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크기 좀 줄이자고요. 크기 줄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데리고 가자고요. 해서 얘 전체 크기 좀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수정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쓰고 나서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를 봤더니 얘는 이제 수정이라는 요 글자가 요 삼각형에 이제 가운데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위치를 보니까 즈이라는 글자 요쯤에 이제 오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끝나는 위치요. 끝나는 위치는 요 위에 있는 요 도형이 끝나는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이요. 요 글씨 쓴 사각형이 이제 가운데쯤 오게, 요 삼각형의 가운데쯤 오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좀 넓게 하자고요. 삼각형 조금 넓게 해서 요 정도로 이제 크기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집어넣어야죠. 해서 얘 선택해주고 우리 스마트 아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게 되면 스마트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만화라는 거, 3천 만화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서 3천 만화가 얘예요. 얘 선택해주면 이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 거 다 끝났죠. 자, 우리 문제 좀 보자고요. 자, 해서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도형 그려놓은 거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요만큼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윗부분, 그때 여백, 그리고 아래쪽에 여백이요. 얘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시작되는 위치요. 얘가 시작되는 위치는 요 푸자가 이제 시작되는 그 위치쯤에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얘네들을 다 선택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쭉 해서 얘네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얘네들 전체 크기를 살짝 위로 올리자고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 이제 푸자 시작하는 그 위치쯤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놔주면 이제 우리 첫 번째 거, 얘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이제 또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른쪽 거 작성할 때는 여기 요 화살표 모양 하나 그려서 그걸 뒤집어서 의미라고 요거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순서도라고 하트 모양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기호하고 의미하고 얘네들 보니까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때 모양은 이쪽은 이제 삼각형 화살표 모양이고 여기도 화살표 모양이고요.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것 좀 작성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모양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자, 삽입에 들어가고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블록 화살표에 보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죠. 자, 얘 선택해주고 우리가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 크기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화살표도 이제 하나 만들어줘야죠. 그거는 이제 요 화살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이제 복사를 여기다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복사할 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살표를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바꿀 때는 우리가 회전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회전이라고 있죠. 우리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회전이요. 자, 회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하 대칭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크기,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글씨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글씨 쓸 때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기호라고 써주면 되겠죠. 기호라고 쓰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 도형에다가는 우리가 의미라고 쓸 건데 의미하고 이렇게 썼더니 글씨가 뒤집혀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이 도형을 만들어낼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상하 반전시켜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같이 뒤집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씨를 똑바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도형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홈에 가게 되면 우리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었죠. 자, 이 텍스트 방향에 가게 되면 뭐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로로 바꿔도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든 텍스트 90도 회전을 해도 이렇게 되고 270도 회전을 해도 이렇게 됩니다. 스택형을 선택해도 이렇게 돼요. 자, 뭘 선택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상하 반전시킨 그 도형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방향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아무리 바꿔봤자 똑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라는 이 글씨는 지금처럼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를 먼저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고요. 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 텍스트 상자 여기 있죠. 자, 얘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을 거냐, 세로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을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글씨를, 의미라는 글씨를 이제 세로 쓰게 할 거니까 세로 텍스트 상자 선택해 주고요.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요 의미라는 글씨를 이제 요 도형 위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이제 하트 그림, 그거 좀 이제 집어넣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우리 도형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하트 모양 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주고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기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순서도 하고 우리가 글씨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세 개의 도형 전부 다 선택하고 크기 조정 좀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크기 조정 조금씩 해서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표로 얘랑 연결시키자고요. 그리고 얘랑 또 연결시키자고요. 자, 그 화살표 선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냐? 우리 삽입에 가게 되면 도형에 가면 여기 화살표 모양에 우리 꺾인 화살표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한번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십자가 모양을 도형 근처에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점이 나옵니다. 점. 그래서 이 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 화살표가 들어갈 그 위치까지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삽입에 가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꺾인 화살표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의미라는 이 도형의 이 아래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드래그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해서 기호라는 이 도형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의 이제 뒷부분에 이제 동그라미가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선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두 번째 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꺾인 선이 둘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도형 윤곽선이요. 도형 윤곽선에 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라고 있고요. 화살표 중에서도 요 동그라미랑 이제 요 화살표랑 같이 있는 거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순서도요. 순서도 얘 이제 선택해 놓고요. 하트 모양 선택해 놓고 우리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 텍스트 상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고 있죠. 얘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되고요. 자동 맞춤 안함 이거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위에 거 이제 끝났고요. 아래쪽 거 얘 줄 거예요. 얘를 할 때도
이 시작이라는 이 도형 있죠? 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그릴 겁니다. 그러면서 요 화살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 선택해서 얘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도형 먼저 집어넣자고요. 우리 삽입에 가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시작 기호. 자, 요 기호 선택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으면은 얘 적당한 위치 가운데쯤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작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 보니까 이제 요 시작이라는 요 도형이랑 우리 완료라는 도형 있죠. 얘네 두 개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반원으로 돼 있고 얘 선 모양이 지금처럼 파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시작이라는 거 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복사해서 완료 이것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해서 시작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고 크기 조정도 어느 정도 좀 할게요.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파선이요. 파선으로 만들 때 또 똑같이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 대시 스타일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파선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라는 그 버튼 만들어야죠. 해서 완료라는 거 쭉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놔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라는 이 두 글자 대신에 완료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데이터 입출력 그리고 데이터 처리 조건하고 요 세 가지 도형 좀 만들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도형 들어가서 도형 이제 삽입할 거예요. 평행 사변형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얘 선택해 주고 일단 클릭 한번 해 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제 크기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먼저 쓸게요. 데이터 입출력하고 그렇게 써주고 조금 더 도형 크게 좀 더 도형 크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거 살짝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사각형 그릴 겁니다. 해서 우리 도형 삽입에 들어가서 사각형 선택해주고 사각형 적당한 크기로 이제 쭉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이제 데이터 처리라고 이제 글씨 될 거예요. 데이터 처리. 그렇게 해놓고 너비도 살짝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조건하고 우리 마름모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마름모 꼴 얘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글씨 먼저 쓰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요. 해서 지금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데이터 입출력이다, 데이터 처리다, 조건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 간격은 똑같이 일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얘네들 너비들 전부 다 이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요 작성한 거 좀 살짝 위로 올리자고요.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요 하트랑 요 도형이 시작하는 위치 똑같죠? 그리고 요 끝나는 위치 좀 보자고요. 끝나는 위치는 얘가 좀 더 아래쪽에 있네요. 자, 아래쪽에 그렇게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해서 얘네들 싹 다 이렇게 범위 잡아서 위로 올려주면 돼요. 자, 위로 올려서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라는 도형 Shift 누르고 살짝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출력도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데이터 처리도 살짝 위로 올려서 똑같은 너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도 이제 조금 내려서 이제 똑같은 높이가 되게끔 지금 똑같은 높이로 다 됐는데 얘네가 너무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시작하고 완료는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조금 이제 줄여서 이렇게 크기 조절 좀 해줄게요. 해서 시작이라는 거 먼저 자리 잡아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 살짝 올려주고 얘도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얘도 살짝 올려주고 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처리 조건 요 세 가지는 이제 높이가 똑같아졌죠. 이제 시작하고 완료만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살짝 움직여서 얘네도 높이랑 똑같이 그렇게 맞춰주고 완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기 조정해서 높이가 다 똑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삽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블록 화살표 중에서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거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얘 선택하고 그냥 클릭 한번 해주면 이제 기본 크기로 나와요. 그럼 얘를 이제 크기 조정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요 모양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시켜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갖다 놨으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요 화살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같이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제 우리가 회전 방향 요거 이제 고쳐주고 이제 크기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아래 이제 화살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화살표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에다 그릴 거는 이제 왼쪽에다 그려놓은 거, 이거 반대 방향이죠.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좌우 반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이 도형 선택해주고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일단은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기 도구에 이제 서식에 가게 되면 이제 회전 있죠. 회전 여기서 이제 좌우 대칭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문제 그림처럼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회전 방향도 이제 조금 바꿔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또 하나 더 그려야죠. 해서 그때도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이 도형 선택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제 복사를 먼저 해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회전도 조금씩 변경해서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모서리가 접힌 거죠. 자, 요거 이제 도형 집어넣어서 이 배경에다가 이제 깔자고요.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접힌 거. 해서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이곳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 선택해 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이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려주고 나서 이제 적당한 위치 이제 좀 맞추자고요. 자, 그럼 요 위치 좀 보자고요. 얘가 지금 그려진 위치가 요 위치요. 자, 위치 보니까 이제 완료라는 이 도형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게 해주면 되고, 이 시작이라는 이 글자가 시작하는 위치에서 이제 시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보니까 이 두 번째 화살표보다 살짝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되고, 오른쪽은 보니까 이 첫 번째 화살표 그게 이제 살짝 튀어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해서 이제 얘 움직여 보자고요. 자, 쭉쭉 움직여서 이제 시작 그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이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료보다 살짝, 완료라는 그 도형이 살짝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위치 맞췄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른쪽 여기 두 번째 이 화살표를 보니까 얘랑 접힌 부분이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해서 접힌 부분을 옮겨줄 겁니다. 해서 여기 노란색 점 있죠? 이 노란색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시켜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접히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 위치 조정 좀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작성한 거 있죠? 자, 요런 것들 이제 글자 크기, 모양 좀 바꾸자고요. 굴림체 18포인트로 전부 다 하라 그랬죠? 해서 이 도형들을 싹 다 선택해 놓고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굴림 18포인트로 만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그림에 글씨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순서도라는 것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글씨가 까만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순서도만 이제 흰색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다 까만색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 아트 있죠? 얘네들은 이제 글꼴을 따로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 글꼴 좀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얘네들의 이제 글꼴이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꼴을 굴림으로 해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다 18포인트 돼 있죠. 그리고 글자 색은 일단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만들자고요. 싹 다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도라는 거, 이 하트 모양에 있던 이 글씨만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하트 모양 선택해주고 글자 색 흰색 그렇게 이제 변경이요. 그리고 나서 요 스마트 하트 있죠? 얘요. 얘 선택해주고 얘 글꼴은 또 따로 적용해야 됩니다. 해서 스마트 하트 이렇게 선택해놓고 글자 모양은 뭘로 해라? 굴림으로 해라. 굴림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피라미드 얘요. 얘 선택해놓고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굴림으로 해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다 엔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바꿨더니 문제하고 이해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요 사이 우리 딜리트 키 눌러서 좀 지우고 공백 좀 지우자고요. 지워서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 모양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그거 이제 지정해 줘야 돼요.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에서 2번으로 해라. 이거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얘 해라. 그 얘기요. 자,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 도형들 다 따로따로 그렸지만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그룹화를 시켜줘야 돼요. 얘도 또 하나로 그룹화를 시켜야 됩니다. 해서 두 개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룹화를 시킬 때는 이제 왼쪽에 있던 도형들 싹 다 선택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룹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룹이요. 그룹이라는 거 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전부 다 하나로 다 묶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얘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싹 다 이렇게 범위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그룹화에 들어가서 이제 그룹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화를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집어넣을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때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해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날아오기 왼쪽에서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보게 되면 날아오기라고 여기 있죠. 자,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얘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아오는데 아까 문제에서 왼쪽에서 날아오게 그렇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가서 보게 되면 효과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과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왼쪽에서 날아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서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에서 그렇게 날아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요.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해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떤 걸로 해라? 블라인드, 세로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이 도형,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을 눌러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블라인드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블라인드가 여기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 나타내기 효과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블라인드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 보면 블라인드하고 요 자리에 있죠. 그래서 블라인드 선택해 주고 그리고 확인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블라인드 효과를 주는데 어떻게 줘라? 세로로 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효과 옵션 있죠. 이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세로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째 슬라이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부터라는 거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얘가 이제 첫 번째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나올 때 이 동영상이 실행되면서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면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클릭해주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기 때문에 클릭해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1번 거, 그거 작성한 거 나오고 또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거, 우리가 작성한 거,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성한 거 맞죠?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제 끝이요. 끝이고 한 번 더 클릭해주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목차 만드는 이 슬라이드에서 하이퍼링크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링크 집어넣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다섯 번째 슬라이드랑 연결을 시켜놨어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슬라이드 쪽 실행을 시키고 나서 첫 번째 거 나왔죠? 클릭하면 두 번째 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글자들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데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 모양을 내가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한 방에 이동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하이퍼링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거 문제 다 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우리가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할 때는 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쭉 클릭해 주면 됩니다.